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2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7.3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PEP8이라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머신을 처음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 가상머신이라 그러니까 뭔가 싶으실 텐데 그냥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고 메인 메모리 내용물도 눈으로 살펴볼 수 있고 레지스터들의 내용물도 살펴볼 수 있는 이걸 이제 PEP8 가상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남은 챕터를 잘 보시면 7.3절에서는 일반적인 가상머신, 우리가 보는 PEP8 가상머신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7.4절에서는 그리고 5절에서는 기계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7.4절 기계어 코딩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7.6절, 7절 마지막인 어셈블리 언어가 핵심입니다. 7.3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교육용 가상머신을 쓴다고 했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리얼머신을 쓰는 것보다 가상머신을 쓰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가상머신이 일단 교육용이니까 단순해요. 그래서 세세한 것은 상관하지 말고 컴퓨터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당연히 단점도 있죠. 근데 배우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가상머신에서만 돌아가니까 실제적인 머신에 돌아가는 실제적인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아니어서 실제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셈블리어 코딩을 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뭐 백신을 만들거나 또는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극히 일부에서만 쓰는 거여서 저는 그냥 컴퓨터 원리를 알고 싶다면 가상머신이 훨씬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PEP8이라는 가상머신은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요 책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즈라는 책인데 이 책이 꽤 좋아요. 이 책의 저자가 만들어서 이제 공개한 가상머신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서 여기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요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을 바꾸면 클릭하면 레이아웃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걸 누르면 이제 코드 창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누르면 코드 창과 CPU 내부의 레지스터 값들 그리고 인풋 할 수 있는 곳, 아웃풋이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를 누르면 메인 메모리 덤프까지, 메인 메모리 내용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0이죠?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 메모리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설명을 하면 여기 코드라고 소스 코드라고 적혀진 부분이 이제 어셈블리어 코딩을 하는 곳입니다. 어셈블리어. 그리고 오브젝트 코드라고 적힌 부분이 이제 숫자로 코딩하고 있죠? 기계어 코딩입니다. 머신 랭귀지죠. 그리고 밑에 어셈블러 리스팅이라고 적혀진 부분은 기계어 코드를 좀 깔끔하게, 기계어 코드와 어셈블러 코드를 좀 깔끔하게 얼라인 해주는 기능입니다. 옆에 이제 주소라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렇게 CPU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입니다. 각각의 레지스터 이름과 기능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치 IO와 터미널 IO가 있는데 보통 컴퓨터에서 배치라 그러면 일괄 처리 이런 거죠. 배치 IO라는 건 파일 I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에 어떤 텍스트를 쭉 써두면 한꺼번에 원할 때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치 IO는 파일로부터의 입력과 파일로부터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널 IO는 이제 키보드 입력, 모니터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메모리 덤프는 메인 메모리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컬럼은 주소예요. 16진수 나타내는 0번지에 지금 현재 50이라는 16진수 값이 1번지에는 00이라는 16진수 값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번지가 되겠죠. 쭉 8번지부터 쭉 순서대로 메모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PEP 가상머신의 레지스터와 메인 메모리 용량과 입출력 장치 사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레지스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 6개의 레지스터가 다 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절에서 설명할 때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비트 한번 설명했습니다. NGBC 4비트고요. 각각의 비트가 네거티브이면 1로, 제로이면 1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1로, 캐리가 발생하면 1로 세팅되는 NGBC, 순서도 NGBC 비트가 되겠죠.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말로는 보통 누산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패배익 가상머신은 A라는 이름으로 쓸 겁니다. 이게 16비트예요. 총 16비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비트만 4비트고 나머지는 모두 2바이트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IR, Instruction Register, 즉 기결을 보관하는 레지스터는 3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2바이트짜리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세요. 인덱스 레지스터는 X라고 쓸 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 앞에 설명 한번 드렸었네요.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저장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스택 포인터는 스택의 탑을 가리키는 포인터죠. 일단 이름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때그때 사용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총 64K 메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64K라는 말은 64 곱하기 K가 2의 10승이죠. 근데 64는 2의 6승이 됩니다. 2, 4, 8, 6, 16, 32, 64니까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이 되죠. 그래서 64는 2의 6승이고 2의 10을 곱하면 2의 16승이 되죠. 이 말은 이 패빅 가상머신 메인 메모리는 2의 16승 바이트가 있는 겁니다. 2의 16승 바이트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하면 0번지부터 점점점 2의 16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2의 16승 바이트를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싱 하려면 주소가 16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죠. 1바이트, 2바이트. 그래서 패빅 가상머신의 피연산자는 다 2바이트를 씁니다. 대부분 이제 메모리, 메인 메모리를 접근하는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피연산자 지시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피연산자 지시자가 2바이트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위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기 보시면 돼요. 만약에 8바이트가 있다면 메인 메모리가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8바이트의 메인 메모리가 있다면 8바이트면 0번지부터 7번지까지 있겠죠. 바이트 8이니까요. 그러니까 8바이트라 그러면 2의 3승이고요. 그래서 어드레스 비트가 3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걸 다시 설명드리면 2의 16승 바이트를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싱 하려면 주소를 16비트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입출력 장치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배치 모드가 있고 터미널 모드가 있는데 각각을 탭을 클릭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된다입니다. 여기까지가 패빅 가상머신의 전체적인 구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패빅 가상머신에서 기계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